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제네시스 G80 구형 버전의 가격대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옵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차를 뽑아야 좋은지, 옵션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더니 GV80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시스 GV80 모델을 가져다 놓고 GV80은 중고차의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지, 옵션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옵션별로 구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V80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보면은 GV80이 두 대가 또 있어요. 워낙에 인기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회전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신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은 제네시스 G80이 한 3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GV80이 한 2만 8천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둘이 합쳐서 6만 대를 판 거야. 6만 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KGM이 올해까지 차 몇 대 팔았는지 알아요? 3만 대, 4만 대를 못 팔았어. 근데 G80, GV80 차 딱 두 대 가지고 6만 대 판 거야. 대한민국의 제네시스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추석 끝나고 촬영을 열심히 해보려고 딱 왔는데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어요. 녹음 상태가 살짝 안 좋더라도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네시스 GV80 2.5 터보 모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G80과 동일하게 이 엠블럼의 차이가 있고요. 아니, 엠블럼 차이면 엄청난 차이잖아. G80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엠블럼 바뀐 거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정 그렇게 문제된다 싶으면 신형으로 갈아 끼우세요. 택가리가 가능해? 택가리 됩니다. 본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엠블럼 택가리 됩니다. 바꾸시면 돼요. 그릴 같은 경우에 신형은 이중 그릴로 돼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단일선으로 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더 심플하고 멋있는데? 이게 또 괜찮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램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구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MLA, 그러니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작은 큐브형 램프들이 섬세하게 박혀 있는 게 특징이에요. MLA가 들어가면 기능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야? MLA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능적으로도 좋죠. 근데 그만큼 신차값도 확실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램프 같은 거 뭐 살짝 긁거나 램프 아세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되기는 하겠죠. 2021년도에 출시됐던 GV80 같은 경우에 파워트레인 총 3가지였습니다. 2.5 터보, 3.5 터보, 3.0 디젤. 근데 오늘 살펴볼 거는 디젤은 빼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오늘은 2.5 터보, 3.5 터보, 그리고 GV80 옵션 구성, 요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같은 경우에는 GV80의 기본 가격이 대략 6,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차량값이 6,500만 원으로 한 300만 원이 훌쩍 뛰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2021년식 차량인지 2022년식 이후 차량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좀 더 길게 하기 전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체 부품도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나와 있는 GV80의 모든 차량은 전부 일반 부품도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얘는 2.5 터보 기본 모델인데 여기서 뭐 3.0 디젤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은 파워트레인 값으로 4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파워트레인 가격 차이는 400만 원 정도가 나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 서 있는 3.5 터보 모델보다 인기가 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2.5 터보, 3.5 터보 주력 인기 모델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2.5 터보나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왔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비를 좀 중요시하고 고속도로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을 알아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는 고급류 안 넣어도 돼? 고급류 세팅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고급류 넣는 분들 내가 못 봤어. 3.5 터보도 일반류 넣고 다닙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는 고급류를 권장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류를 넣는다 그래서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다기보단 그냥 출력이 살짝 저하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꼭 고급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V80의 옵션 구성이라든지 옵션 구분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휠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GV80은 19인치 휠이 가장 낮은 트림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인치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20인치 휠로 올라가려면 1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22인치 스퍼터링 휠 같은 거를 넣으려고 한다면 25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19인치 휠 솔직하게 멋없어. GV80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9인치 휠을 넣으면 너무 신발이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웬만하면 20인치 이상급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대신에 22인치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깎이기 때문에, 만약에 22인치를 넣는 분들이라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 그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도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스티칭이 마른 목골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구나, 300만 원짜리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거 모르겠어, 나 이거 잘 몰라, 그러면 여기 도어 패널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무늬가 되어 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옵션 넣으니까 예쁘구만. 예쁘잖아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시트가 밋밋하죠. 그래서 보통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같은 걸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요 도어 패널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50만 원짜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모델이 있는데, 이 시트에 간드러지는 듯한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고, 도어 패널에서는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량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1이 들어가 있는지 2가 들어가 있는지 구분을 하시려면 제일 쉽게는 도어 패널에 들어가 있는 이 요소들이 어떤 요소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하면 진짜 중요한 옵션이 있잖아요. 파퓰러 패키지라는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파퓰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들어가고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뭐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해서 4가지에서 650만 원인데, 그 차이점은 이 두 차량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하이테크 패키지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반해 계기판이 들어가 있잖아. 반해 계기판은 좀 선 넘지.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면 3D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면서 입체적인 감각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 요 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빠져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빠지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빠집니다. 단순하게 어라운드 뷰만 빠지는 게 아니라 후방 센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전 옵션들까지 같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파퓰러 패키지는 꼭 들어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4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4휠 드라이브 배지 하나 다는 거로 350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350만 원이 단순히 4륜구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LSD 차동 제한 장치도 들어가고 각종 터레인 모드까지 포함해서 3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얘도 4륜구동 배지가 들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량 중에서 4륜구동이 안 들어가 있는 GV80을 찾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4륜구동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감가가 조금 더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워트레인 옵션이 있었고,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옵션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고요. 나머지 하나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왜 중요하냐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돼 가지고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지만,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HDA2가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측면 차량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를 더 주더라도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까지는 반드시 들어간 걸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렉시콘 사운드인데, 기본적으로 스피커 개수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어댑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에어팟 같은 거 끼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파형을 정반대로 일으켜서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파형을 정반대로 일으켜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니까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 제네시스 GV80들이 어떤 근황들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터보 기본 모델에다가 사륜구동 넣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넣고 파퓰러 패키지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잠깐만 아니 뭐 옵션을 거의 다 넣었네. 이러다 보면은 신차가가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G80을 봤을 때는 조금 필요하다 싶은 것들만 뽑아서 넣었을 때 6,500 정도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1,500만 원 정도 더 비싼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GV80은 제네시스의 기암 SUV인데. 그렇지. GV90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얘가 플래그십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가격의 비싼 만큼 감가도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가가 8천만 원짜리였거든요. 2년 지나고 10,000km 됐는데 벌써 6천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경차 풀옵션 한 대가 사라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짧아서 요 정도지만 3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초반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전제 하에 5천만 원 초반 정도면 감가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X5, GLE 이런 애들 보면 감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때려맞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GV80은 확실히 감가 방어를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GV80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8천만 원짜리 차량이던 옵션이 조금 적게 들어가서 7천만 원 초중반에 뽑았던 차량이건 중고로 내려왔을 때는 가격 차이가 그래봤자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옵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3.5 터보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2.5 터보에 있었던 옵션을 그대로 구성한다고 하면 파워트레인 값 500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8,500으로 올라갑니다. 야 이거 중고가로 오면 당연히 2.5 터보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 비싸겠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3.5 터보는 아무래도 자동차세도 9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배기량이 커서 연비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5 터보 모델 대비해서 인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로 내려오면은 2.5 터보랑 3.5 터보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모델이거든요. 옵션도 좀 많이 빠져 있는 모델이에요. 얘는 신차가로 뽑았을 때 7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7, 8만 정도 됐을 때 4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얘는 4년 동안 2,700이 감가가 됐는데 얘는 거진 1년에 800만 원씩 감가가 돼서 4년이면은 3천만 원 정도가 까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GV80을 중고로 고른다고 하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 GV80의 근황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제네시스 G80보다는 인기가 많고 가격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G80은 어느 정도 좀 연식이 되면 3천만 원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 GV80은 그래도 아직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한 10,000km밖에 안 된 애를 6천만 원 초반에 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파워트레인에 어떤 옵션까지 들어간 걸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 채널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만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